데일 카네기와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비롯한 학자들은 그들의 저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 또는 갈망들 중 하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설파했지요.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이러한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 개발에 힘을 쓰고 사회적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좋아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 초집중하게 된답니다. 사람의 욕심은 기본적으로 탐욕, 성욕, 식욕 그리고 수면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초적인 욕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 부정적인 느낌을 받기 십상입니다. 욕심이 사람 죽인다 라는 속담처럼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위태로운 일까지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 부정적 측면이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원초적 욕망은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어떤 것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다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욕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쉽게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무턱대고 폄하할 게 아니라 도리어 욕심을 강렬한 열망으로 치환함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노력을 하게 되고 힘든 일이 생겨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속담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능력밖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아예 욕심을 부리지 않는 우를 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들을 긍정적인 열정으로 변환시켜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기본적 욕심에서 수면욕을 제외한 탐욕과 성욕 그리고 식욕 이 세 가지 욕심을 자신의 성공 발판으로 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숙제, 물욕, 명예욕, 승부욕, 성취욕, 성공욕 등을 망라하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탐해라고도 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에 욕심을 내어 집착하는 것, 자기의 뜻에 맞는 일에 집착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욕심을 부리는 것, 명성과 이익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한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탐욕이 아니라 그것이 정도를 지나칠 때 탐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탐욕이라는 말은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탐욕의 근본은 청빈에 대비되는 청부 즉 존경받는 부 그리고 건강한 부를 이루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에게 날아오는 사소한 험담과 공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흑수저에서 자수성가하여 백만장자, 억만장자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강렬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들의 공통점은 욕심을 있는 대로 부릴 때 초라하게 느껴지는 감정을 부자가 되겠다는 승부욕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때문에 나이가 어릴 적부터 이 욕심을 자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도끼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도끼가 필요합니다. 이 도끼가 불광불급 즉 미치지 않으면 손에 닿을 수 없다고 외치며 미치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극성이 길러지며 이는 원하는 것을 차례차례 만들어가게 해줍니다. 또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주의 신에게 구원을 요청하며 기도만 하게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스스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진한 힘을 충전시켜주면서 노력을 배가하도록 도와줍니다. 물에 빠져서가 아니라 물에서 빠져나오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입사한다는 것을 통렬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상한 걱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말은 그저 욕심이 너무 지나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위태로운 일까지 거리낌 없이 해대는 천박한 부자에게나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에서 형성된 도끼를 열정으로 승화시켜 놀라운 성공을 이룬 아주 소박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어를 포함하여 모든 과목에 대한 공부를 덜렁덜렁해서 실력이 형편없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계기로 공부하겠다고 도끼를 품고 토익 공부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950점을 달성했고 후에 토익 관련 책까지 펴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는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읽고 듣는 모든 것을 통째로 잡아 머리에 집어넣으려는 것처럼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도 2번 이상 반복해서 들었고 강의를 마치면 그걸 그날에 모두 복습했던 것입니다. 도끼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과거의 잘못에 대한 통렬한 복수심의 발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복수심과 도끼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해보시면 어떨지요. 둘째, 성욕입니다. 성욕이 시대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삶에 깔려있는 이유는 그것이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작용해서가 아니라 사회, 애착, 관계 등 모든 것에 연결되는 바로 그 긴밀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면이 성욕을 성취욕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근거라 하겠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 급감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성취욕이나 진취성 역시 사가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일 젊은 나이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난감 그 자체겠지요.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며 이는 건강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식 섭취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성욕의 기본 임무는 자손의 번영이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이 다가 아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왕성한 성욕은 사랑을 할 때 아주 열중하게 만들어 상대가 신뢰감을 갖도록 할 뿐더러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충만시켜주고 몰입하도록 만듭니다. 성욕이 중요한 점은 이처럼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온갖 바람을 피우는 엉뚱한 것에 쓴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병적으로 넘치는 성욕인 섹스홀릭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경향을 보인다면 이를 치유하여 한 사람에만 열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의 열정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도록 한 다음 일에 대한 열정으로 바꾸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성욕이 왕성하다고 해서 이게 꼭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방향성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욕을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식으로 활용해서 카사노바처럼 사용한다면 아무리 성욕이 강하다 할지라도 성공적인 삶과 건강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테지만 엄청난 부를 쌓거나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에 비례하는 성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여기에서 제시하는 성욕의 힘에 대한 주장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욕을 왕성하게 유지, 증진시키고 여기에서 분출되는 열정을 집중력에 쏟아 붓도록 해보십시오. 셋째, 식욕입니다. 식욕의 근원은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식욕을 밥맛 또는 입맛이라고도 합니다. 식욕은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물질 대사의 요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에너지 섭취를 관리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이 배고픔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거나 더 많은 것을 원할 때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이런 적극적인 감정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먹거리가 풍부해지면서 왕성한 식욕을 걱정거리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비만을 유도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욕 상실은 의욕 상실, 심지어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밥 냄새 맡기조차 싫다면서 거부하는 때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다고 합니다. 인간은 먹는 것을 쟁취하는 일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동물 역시 마찬가지지만 인간만이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거지요. 한데 풍부한 먹거리를 가지게 되면서 괜히 식욕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직도 한정된 사람들에 국한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식욕을 탓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 처신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깨닫는다고 해도 행동을 잘하지 않습니다. 이는 식욕의 문제를 탓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 이미 언급했듯이 식욕의 상실은 퇴보의 시작점이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요. 허약해진 몸에서 의욕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잘 먹어야 항상 왕성한 신체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진부한 말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십시오. 건강한 신체에 강력한 추진력이 솟는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식욕은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건강한 부의 향기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항시 기억해 두십시오. 욕심이나 욕망이나 탐욕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종교적, 윤리적 해석과 방향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해석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욕과 욕심의 차이를 0과 1의 차이로 설명해 봅니다. 0은 어떤 숫자를 곱해도 0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능성이 0이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뜻이죠. 즉 무욕은 꺼진 불과 같아 거기에 불쏘시개를 아무리 집어넣는다 한들 무언가를 이루어보려는 정열의 불을 지필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1은 여기에서는 단순히 하나라는 의미보다 소유를 의미합니다. 즉 욕심을 부린다는 뜻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은 어떤 숫자를 곱하느냐에 따라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성공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일단 그 욕심이 지저분하냐 아니냐는 논외로 하고 말입니다. 다만 0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0이 모든 것을 0으로 만드는 무서운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무한대의 힘을 펼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설득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만 찾는 사람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안 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될 이유도 있다. 다만 안 되는 이유는 100만 가지이지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사실이다. 현명함이란 바로 단 하나의 될 이유를 찾아내는 능력이다. 안 되는 이유의 다른 원인은 인내심이 부족하며 하기 싫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적성에 안 맞아서 내 재능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변명하기에만 바쁩니다. 남의 성공을 따라 하기 전에 이렇게 오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기 관리론에 저자 데일 카네기와 정신분석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비롯한 학자들은 그들의 저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 또는 갈망들 중 하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 개발에 힘을 쓰고 사회적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좋아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 초집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고 하지만 도리어 그러한 끊임없는 욕심을 아주 긍정적인 갈망으로 승화시킨다면 그 결과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이러한 성각자들의 말들을 참고하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원초적인 본능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해 가시면서 눈부시고 존경받는 삶을 이루는데 활용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만의 다이내믹한 성공 신화를 응원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누르시는 센스 너무 고맙습니다. 제작자에게는 무궁무진한 힘을 주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부자석으로였습니다.